지금까지 저희가 다양한 고객가치 측정 지표들을 배워봤는데요. 그 고객가치 측정 지표들을 통해서 고객과 기업 간의 직간접적인 관계가 그 재무적인 가치로 환산돼서 어떻게 기업이 전략적인 관점을 취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런데 그 고객가치 측정 지표들은 재무적인 가치 측면만으로 고객과 기업 간 관계의 질적 측면까지는 충분히 고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온 방법이 이 RFM이에요. 그래서 Recency, Frequency, Monetary Value, or Monetary 아니면 여기 RFM 같은 경우에도 뭐 알다시피 콤마 end로 해가지고 end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약자를 따가지고 RFM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이 RFM 방법은 실무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고요. 얼마나 최근에,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구매했는가를 기반으로 해서 고객의 수익 기여도를 나타내고자 하는 지표입니다. 이 RFM 모형 자체가 너무 단순하고 고객 가치를 다양한 관점에서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를 개량화해서 순위를 매길 수 있다는 장점을 이용해서 마케팅 담당자들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CRM에서도 이 RFM 분석은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각 고객들의 최근성, 빈도, 구매액에 대한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단순히 재무적 가치에 의해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준으로 세분화하고 그 기준에 따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수행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RFM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척도는 5점 척도를 이용을 하고요. R 같은 경우에는 최근성이 마지막 구매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점수가 높게 부여가 됩니다. F는 말 그대로 빈도수겠죠. M은 말 그대로 구매액이기 때문에 구매액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우선 이렇게 기준을 설정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R, F, M, Recency, Frequency, Monetary로 각각 나누어서 점수별로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 데이터를 그 최근성으로 봤을 때 보시면 5점 척도가 지금 83.9%, 여기는 아무래도 그 횟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50.9%로 높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여기는 말 그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구매나 아니면 최근성에 따라서 구매액은 따라오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45.3% 나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RFM 자체를 지금 점수별로 설정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보셨을 때 일단 맨 처음에 R을 가지고 분류를 합니다. 5개를 분류한다고 했었을 때 F에서는 또 5개로 쪼개지겠죠. 그래서 5 곱하기 5로 25개로 쪼개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또 하나의 셀이 또 5개로 쪼개지면서 만약에 5개로 분류된 계층으로 이렇게 척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5개 기준으로 됐었을 땐 125개로 분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25개의 단위 세그먼트로 구분을 해서 기업이 이벤트나 캠페인 단위로 세그멘트별로 구분해서 전개를 어떻게 하고 반응률을 어떻게 하는지 측정하는데 그 기준으로 삼고 있고요. 단위 세그먼트가 갖는 그 캠페인 반응률 정보 자체는 향후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대한 성과를 예측하거나 특정 집단에 대한 타겟팅을 수행할 때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비즈니스에서 최근성, 구매 빈도, 구매 금액 순서로 RFM을 사용을 하는데요. 순서는 산업에 따라 다른데 코딩 순서는 고객 반응률 하락 속도에 따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그냥 한눈에도 보이시죠? 하락 속도가 급속하게 떨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나 세 번째는 솔직히 3%랑 2.50%를 맥시멈으로 잡았기 때문에 미비하긴 한데 2.45에서 1.68, 약 2.5에서 1.7이라고 했었을 때 0.8, 0.7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2.4, 2.3 이 정도 되는데 여기서 한 2%, 1.9% 되니까 한 0.5% 정도 떨어졌네요. 그리고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고객 반응률 하락 속도가 3번과 4번 이 점수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뒤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1점과 2점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 2점, 3점, 3점, 4.5점은 많은 차이를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고 고객 반응률은 일단 그 최근성, 두 번째는 구매 빈도, 세 번째는 구매 금액 순서로 이렇게 코딩을 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RFM을 이용해서 고객을 분류했을 때 이익과 그냥 전체 고객에게 전부 다 편지를 발송해서 그 광고를 했었을 때 수익을 비교한 표인데요. 보시면은 일단 테스트 비용은 3,640달러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 뒤에 부분을 보시면은 풀 커스터머 베이스로 봤었을 때 지금 36,400달러가 지금 손해가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RFM을 이용해서 고객을 분류하고 이렇게 보냈을 때 한 엄청난 수익을 얻은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테스트 실행 중에 발생된 이 3,640달러도 지금 감소를 할 수가 있고, 여기서 풀 커스터머 베이스를 했었을 때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플러스 값으로 나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예시는 은행에서 주로 사용되는 RFM 예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은행 같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전략을 이용해서 3차원으로 나눠서 구분해 갖고 RFM을 진행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 그래프는 이 앞에 있는 3차원 모형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이 3차원 모형에서 점수를 RFM으로 점수를 평가해 가지고 브론즈부터 다이아몬드까지 이렇게 고객 등급을 나눈 사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브론즈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다이아몬드로 갈수록 역시 좁아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예시는 지금 존 스미스 맥스에 대한 새 고객에 대한 지난 12개월 동안에 계산된 구매 내역을 가지고 RFM 공식을 이용해서 지금 어떻게 그 메일을 보낼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보시면은 최근성 5점을 부여를 했고요. 여기는 구매 금액이 맞네요. 그래서 구매 금액에 3점을 부여했어요. 구매 빈도는 2점을 부여했고요. 아무래도 금액 쪽이 조금 더 그 평가 폭이 넓게 떨어진 것 같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최종 점수가 존 같은 경우에는 249점, 스미스 같은 경우 112점, 맥스 같은 경우 308점이 나왔는데요. 이 경우에는 존은 유망한 고객까지는 허용이 되겠지만 스미스는 지금 한 번밖에 구매를 안 했죠. 그래서 스미스에게 메일을 보내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이벤트 비용에서 이득을 못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는 그냥 간단하게 이 세 명 중에 누가 더 유망한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맥스와 존이 유명하고 스미스는 지금 한 번밖에 구매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메일을 보내봤자 그 유망한 고객으로 넘어오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 이탈 예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RFM하고
고객 생애 가치를 배우는 이유가 고객 이탈을 예측하기 위해서 배우는 방법론인데요. 여기서 고객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이슈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이탈 고객으로 정의할 것인가? 두 번째는 이탈한 사유가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 4.16을 보시면은 이탈 방지 활동을 위해 기업이 어떻게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고객 이탈 정의부터 고객 이탈 방지 활동 수행까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탈 고객 정의를 했었을 때 이탈 고객 정의에서는 기업만의 관점을 고려해서는 안 되고요. 고객의 관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탈 고객에 대한 측정 가능한 변수 수준으로 정의가 되면은 이탈 정의 모형을 바탕으로 해서 이탈된 고객들을 파악을 해야 되고요. 이탈 고객들을 파악하게 되면은 이제 이탈 원인을 파악하게 되는데 사실 이미 이탈한 고객들에 대한 이탈 방지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인데 여기서 이탈 원인을 왜 파악해야 되느냐? 첫째는 이탈 원인에 관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수익성이 높은 대상으로 윈백이라는 재탈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이탈 원인을 분석하면은 향후 잠재 이탈 고객들을 미연에 파악할 수 있는 이탈 예측 모형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탈 원인이 파악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탈 모형을 개발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탈 원인을 잘 파악을 해도 그 다음에 개발도 해서 예측까지 가더라도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결국엔 또 이탈이 또 일어나는 부분은 예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그 이탈된 원인들을 가지고 향후 잠재 이탈 고객을 예측할 수 있는 측정 변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탈 예측 모형은 이탈 원인이나 유관한 고객의 행동을 변수로서 측정할 수 있는 수리적인 모델로 잘 개발이 되면은 예측하에서 활동 수행에 이탈 방지할 수 있는 수행에 진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 이탈을 예측하는 모델 중 가장 유명한 모델이 의사결정 나무인데요. 지금 이 데이터셋은 이동 전화 제공업체에서 12가지 변수로 나눠서 2만 개 사례를 가지고 고객이 이탈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 의사결정 나무가 맨 처음에 하우스를 갖고 있는데 이 집값이 1000만, 10만, 60만 달러보다 높은지 낮은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고 수입이라든지 나이, 그 다음에 어떻게 남아있는지 또 나누다가 이제 또 여기서 대학 나왔는지 또 다시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지금 고객 이탈을 예측했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의 결과를 이용해서 스테이냐 아니면은 리브냐 라고 결정을 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의사결정 나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후에 코딩하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